여러분, 경제 위기설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었죠. 그런데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시점이 여러분 연말입니다. 연말.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대통령이 경제팀을 사실상 호출을 했는데 그것이 금융 상황 점검 회의입니다. 이 상황 점검 회의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입니다. 똑같이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 이미 한국에서는 슬로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어 심해지면 금융위기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한 거예요. 그것도 시점이 연말부터 그 충격이 시작된다 이렇게 아예 적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요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에서는 내노라 하는 석학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지금은 국무총리 직무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정책대학원 교수, 박석길 JP모건의 이코노미스트, JP모건입니다. JP모건의 이코노미스트, 안동현 서울대 교수 이런 분들이 참석을 했어요.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해서 나름대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가감 없이 대통령 앞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야기의 큰 논점이 결국 말입니다. 슬로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금융위기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 슬로플레이션이라는 것은요. 스태그플레이션보다가 조금 약한 수준의 저성장 고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거시금융 상황점검회의 이렇게 대통령이 주재를 하면서 민간의 이코노미스트들까지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되는 자리에서 말입니다. 금융위기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자체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절대로 이게 단순하게 봐야 될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말입니다. 대통령이 참석한 경제 전문가들과의 회의에서 위기라는 단어가 나오는 자체가 진짜 심각한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연말부터 경기 충격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있죠. 그 이야기들이 현실화됐다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제가 너무 비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에서 경제 전문가들조차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 치하에서 세뇌를 당했던 거예요. 저는요 현실을 바닥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지표를 가지고 상황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계속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실제가 되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어떤 분들은 댓글에다 그렇게 다십니다. 예, 이 친구는 맨날 망한대. 이 친구는 맨날 위기래. 예,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현실화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정부도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슬로플레이션이 진행돼서 금융위기 국면으로까지 갈 수가 있다 했던 핵심적인 이유는요, 이겁니다. 물가 상승이요. 물가 상승이 지금 걷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보면 말입니다. 3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5%입니다. 4월에는 8.3%예요. 대한민국은요. 4월에 4.8%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5월에는요. 5%를 갈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폭등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물가가 폭등하면 여러분, 이게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소득이 줄었는데 물가까지 폭등해 보세요. 그러면 소비를 줄여요. 제가 오죽했으면 오프닝에서 여러분 최소한의 소비는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요. 그 다음 수순이 뭘까요? 이 물가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겁니다. 물가 잡기 위해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그럼 금리 올려야 됩니다. 긴축을 해야 됩니다. 특히 말입니다. 미국의 금리 연상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고 있고요. 3월에 0.25%를 올리더니 5월에는 0.5% 빅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자이언트 스텝 0.75%까지도 올린다고 이야기해요. 0.75%까지도.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당연히 금리를 따라 올려야 돼요. 저는 한미 금리 역전이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금리 역전은 저는 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경제 때문에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면 가계부채나 기업부채, 특히 자영업자 부채나 2030의 부채가 터질까 두려워해서 금리가 역전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또 어떻게 할까요?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저는 이게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가계부채가 터지는 것은 줄줄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가계부채는 그 규모가 개인들의 규모가 적습니다. 문제는 기업부채인데요. 기업부채가 터지면 이거는 금액이 크고 이게 파급 효과도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대기업들이 그나마 버텨주고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이렇게 실무자들은 경제 전문가들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나마 대기업들이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으니까 나머지 이제 남은 게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이 뭐 우리 경제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줄폐업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다는 이야기를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금리 역전이 됐을 때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거 이거 감당하기 만만치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말입니다. 올해 들어서서 2월, 3월, 4월에만 외국인들이 정권 투자 자금을 100억 4천만 달러나 빼서 갔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갔어요. 미국으로 아니면 유럽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석 달 만에 100억을 빼갔다는 이야기. 석 달 만에. 그런데 이게 5월에는 안 빠져나가느냐? 지금 5월에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5월에도 지금 계속 빠져나가는 중이거든요. 상황이 이렇다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물가 상승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경기 침체를 막을 것이냐 이 갈림길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이때 말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보다는 물가라는 이야기를 이미 한 번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상황도 고려해 보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좀 컨플릭, 부딪히기는 하는데요. 금리는 지금은 올리되 결국은 역전을 허용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좀 부딪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금리를 올린다에 저는 방점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요. 그렇게 됐을 때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경제의 충격파는 얼마나 클까요? 결국 말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제 전문가들하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한 그 결론이 결국은 말입니다. 슬로플레이션 때문에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크고 작은 위기가 한꺼번에 우리 경제를 두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미국 금리만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 이게 장기화되는 것도 문제고요. 중국의 경기 둔화, 도시 봉쇄령 때문에 경기 둔화가 더 빨리 될 거라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다가 원자재 가격의 급등도 우리한테는 최악입니다. 더 심각한 것 또 있잖아요. 국내적으로는 지금 제일 심각한 게 무역적자 아니겠습니까? 무역적자. 여기다가 환율의 지금 급등은 또 어떡합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퍼펙트 스톰 와중이란 뜻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말입니다. 그래도 최악이라고 드러낸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 통화 긴축 정책이 우리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은행 총재의 어떤 결정이 지금 자칫 말입니다. 우리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은행 총재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막중합니다. 금리라는 것은 너무 빨리 올려서도 안 되고요. 너무 늦게 올려서도 안 되거든요. 적게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불안한 것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너무 빨리 올려서 만약에 시장의 경기 침체가 더 다가오면 바닥부터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그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결국 말입니다. 연말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최악의 금융위기나 외환위기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전문가들은 이것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요. 환율도 잡아야 된다. 지금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가는 것도 지금 한국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이 환율을 잡아야지 이 불신이 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전문가들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 환율을 잡기 위해서는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1차적 해결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한미 통화 스와프 이거 쉽지는 않아요. 지금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한미 통화 스와프는요. 통화 스왑이라는 게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외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외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면 그 규모가 600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작년 12월에 연장을 더 이상 하지 않은 게 이게 어마어마하게 역할을 합니다. 600억 달러 언제든지 빼고 그죠? 언제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자 주면 돼요. 마이너스 통장이니까. 그렇지만 이 마이너스 통장, 외화 마이너스 통장, 통화 스와프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위기 상황이 커질 때예요.
위기 상황이 커질 때. 예를 들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세계적 경제 위기가 와서 각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국채를 팔까봐 시장에 마구마구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이자율은 올라가서 시장에 혼란이 오잖아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통화스와프를 체결을 해주는 거거든요. 팔지 마라 이거예요. 미국 국채를 팔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그런 위기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 이게 정치적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아마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한 대가가 또 필요할 거예요. 통화스와프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하고 정상회담을 곧 개최하잖아요. 20일인가요? 여기에서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정이 될 수도. 그러나 그럼 우리가 뭘 줄 것인가요? 우리가 뭘 줄 것인가? 우리도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쿼드에 가입해라. 지금 사실상 쿼드라는 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의체인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호주나 인도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한국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것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우리를 때릴 수 있거든요. 중국이 우리를 때렸을 때는 우리 수출 비중의 30% 가까이, 홍콩까지 포함하면 30% 가까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해 오기를 경제는 중국이고 안보는 미국이다. 저는 이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제도 미국이고 안보도 미국이다. 이게 오랜 동맹을 우리는 깨서는 안 된다. 제가 늘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지금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한미 통화스와프는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매제하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러면서 외환을 안정화시키고요. 외환을 안정화시키면 외국인들이 덜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말입니다.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가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부양책도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양책이라는 것은 기업의 비용을 내려주는 부양책 말입니다. 저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기업의 비용을 내려주는 것이라는 게 지금까지 꽁꽁 묶어놓은 기업 규제들 많이 해결해 주고요. 지금까지 지원하다가 빼졌던 세제 혜택, 법인세 내려주고요. 그러면서 기업이 비용을 덜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게 한꺼번에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 위기의 어떤 상황을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저는 많이 해봅니다. 지금 연말부터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 금융위기까지 거론이 됐다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해법은 기업이에요. 기업에게 어떻게 활력을 심어줘서 기업들이 비용도 줄여가면서 인력도 채용하고 그러면서 수출도 더없이 함께하는 그런 최상의 해결책이 아닌가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경제가 분명한 것은 위기선상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만큼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경청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위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요. 위기를 인식하고 대처해 가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 물론 의지만 갖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유비무환이라고 했습니다. 위기가 온다는 걸 알고 미리미리 대처를 해간다면 그보다 최악보다는 차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측도 해봅니다.